그리고 이제 윤종필 교수님께서 RTSA with tendon transfer 언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리버스 포탈에서 텐던 트랜스퍼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텐던 트랜스퍼를 리버스에 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아서 시간을 조금 배분해서 텐던 트랜스퍼의 먼저 프린서펄과 LDTM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리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T의 프린서펄을 보면 이게 트리트먼트 알고리즘인데 기본적으로 텐던 트랜스퍼는 영거 액티브 페이션트한테 하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실 아스트로플라스티하고는 좀 결이 안 맞죠. 그리고 이제 텐던 트랜스퍼를 하는 그 수술 목적 중에 하나가 페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니멀 페인을 가진 사람들한테 하고 매뉴얼 레이버한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벨 오브 에비던스는 텐던 트랜스퍼는 한 B그레이드 정도 되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텐던 트랜스퍼의 개념이 되겠고 인디케이션과 컨트라 인디케이션을 보면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데 데이터리 펑션 좋고 포스 커플 있고 도너 텐던도 아주 좋아야 되는데 미니멀 페인 굿 펑션 데이터리 디스펑션 없어야 되고 65세 이상은 또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책들도 있고요. 코퍼레이션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이 스태처 바디의 쉐입도 굉장히 짧거나 모스큘러한 사람은 안 좋다고 그래요. 사실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인디케이션이 얼마나 될까 이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네, 인디케이션 얘기는 이제 뒤에서 다시 하고요. 어쨌든 텐던 트랜스퍼 하기로 결심을 했으면 도너 텐던을 찾아야 되는데 머슬과 텐던의 랭스 그 다음에 조인트 로테이션 시키는 릴레이티브 앵글 라인을 따지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티브 포스의 앰플리튜드 세 가지를 고민해서 소스 텐던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앰플리튜드 A가 몇 CM인지를 보고 렐러티브 스트렝스가 원래와 똑같은 그런 도너들을 찾는 게 첫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보통 로테 커프의 수프라 인프라는 LD를 찾게 되고 서브스캡은 팩메이저를 하는 게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D 팩메이저 조금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리버스로 갈게요. LD 아나토미 보면 소라커브 조절로 이노베이션하고 바스피라 페디클은 한 12cm, 너브 페디클은 한 12cm 정도 됩니다. 펑션 익스텐션, 어덕션, 인터로테이션 하고요. 그래서 이제 LD가 처음에 좀 그 인프라를 대체하는 걸로 많이 눈에 띄게 된 게 익스커션과 그 다음에 이제 렐러티브 스트렝스가 그나마 여러 가지 도너 중에서 괜찮지 않냐라고 해서 거버셈이 이제 80년, 90년대부터 소개를 해서 많이 프로시저가 되고요. 리절트 보면은 16개 일 리페어블 대상으로 리비전 없이 프라이머리로 한 경우에 80% 세티스팩션, 포워드 플렉션도 좋아졌고 서브스케일이 좋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또 다른 논문에서는 16개 페일 로테이크 커플을 대상으로 하니까 나중에 환자들이 결국에 페인은 어느 정도 있어요. 페인 서저리 아니기 때문에 포워드 플렉션 좋아졌고 또 다른 케이스에서는 6개 프라이머리, 16개 페일러를 보고 하니까 나중에 6케이스에 리페어가 생겼고 되게 이제 리비전에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게 이제 컨센서가 되고요. 저는 사실 텐던 트랜스퍼를 잘 하진 않고 이런 환자들이 오면 대개는 이제 젊은 환자고 뭐 40대 후 50대 초반이면 저는 SCR을 합니다. 근데 이 환자는 트라우마틱으로 일하다가 다쳐서 좀 생긴 사람이었고 이 수술한 다음에도 헤비 레이버를 해야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면서 제 경우에 환자 환자였던 것 같아서 이 경우에 이제 아스로 LD를 했는데 이제 LD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LD 텐던을 되게 이제 건강하고 좋은 걸 이제 하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 벌키하고 아주 좋은 사람 중에서 LD가 되게 얇고 가느다란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알로 오멘테이션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케이스에 사실 이제 LD가 너무 프리터블하지 않다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CI 이런 경우에 좀 더 좋은 선택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그 시스템 리뷰 보면은 10개 스터디가 있고 다 젊은 사람들 58세 정도 되는 사람들 수술했더니 컨스턴트 스코어는 10 정도, 포워드 플렉션 130 정도 그래서 페인, ROM, 스트렝스 다 좋아졌다. 근데 이제 그 마지막 문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환자가 노멀 펑션이나 컴플리트 페인 릴리프를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게 이 시스테믹 리뷰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M이 있고요. 114 서브스캡에 대해서 하고 PM에 대해서 테크니컬하게 뭐 이렇게 컨듀it 텐더 위로 가느냐 밑으로 가느냐 얘기가 있는데 이제 이론적으로 컨듀it 텐더 밑으로 지나가는 게 서브스캡의 라인 오브 엑시스를 좀 더 잘 따라간다. 이런 테크니컬한 얘기가 있고 페이퍼도 뭐 LD, TM, PM을 같이 하고 이제 보니까 5케이스에서 좀 좋아지고 2케이스에서 좋아지고 4케이스는 인프루먼트가 없었다 해서 클리니컬 레포트 그렇게 많지는 않고 보고된 결과들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리버스에 대해서 TT를 보면 이제 엘피스포 프로시저가 이제 옛날에 소개했죠. 1934년에 브라키오 프렉서스 프로시저 환자를 대상으로 포스트 라테랄로 트랜스퍼하는 프로시저였고요. 이게 이제 재발견된 게 파스칼 버얼 선생님이 2007년에 보고를 하면서 18케이스의 데프펙트라 이 시전에 했더니 익스트라로테이션이 한 28도 정도, 포드 프레셔가 70도, 논문이 되게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좋아졌다. 그리고 LDTM에다 리버스를 같이 한 11케이스를 했고, 이 케이스들도 한 70에서 한 30도 정도 포드 프레셔가 좋아졌다라는 보고가 나오면서 이제 이런 프로세스들이 좀 재발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인디케이션이 정말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다 이런 걸 만족시키면서 또 이런 걸 가져야 되는 환자니까 사실은 정말 우리 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고르듯이 이게 굉장히 인디케이션 찾기가 되게 어렵고, 제 케이스는 저는 사실은 잘 하진 않는데 이제 클리어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슈노프라이시스 되게 심하고 이제 익스트라로테이션 안 되시는 분이어서 이렇게 한번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LD를 세퍼레이션을 잘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텐던의 퀄러티나 이런 거 잘 보고 텐더 아이덴티피케이션 한 다음에 레더를 되게 조심하면서 프리퍼레이션하고 수첩 태깅하고, 그리고 이제 되면은 태깅된 걸 이제 옮겨야죠. 그래서 이제 포스트 라테랄로 GT 쪽으로 무발렌시 하고, 그리고 이제 픽세이션이 사실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사실은 리버스를 할 정도로 텐던 퀄러티도 안 좋고 소티수도 안 좋은 분들이 이거를 적당히 해놓으면 과연 이 LD 텐던이 그 간을 다루고 약하게 붙을까라는 고민도 되고, 그래서 시큐어하게 픽세이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테크니컬 이슈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항상 레디얼 러브를 되게 조심해서 잘 해서 어프로치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LD를 그 인서션에서 이제 바짝 떼서 가장 이제 좀 강하고 튼튼하게 하고, 필요하면은 뭐 더미스 쓰면서 오그멘테이션 하고, 그 다음에 스톰프 프리퍼레이션 잘 해서 모빌라이제이션 잘 하고 끌고 오고, 픽세이션 할 때도 좀 야무지게 굉장히 잘 붙일 수 있게 트랜스 옵셋 실도 되게 많이 쓰고,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GT 쪽에 본이 좀 괜찮은 사람, 이제 여유 있는 사람들은 리버스 스텝 넣고 이제 수처 브릿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라테랄 앵커 좀 서서 더블로 픽세이션 튼튼하게 잘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임상 논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개 임상 논문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리버스에서 하는 거는 대개는 이제 그 바이오메카니컬 스터디가 많아요. 그래서 21년에 JS 인터넷을 보면 바이오메카니컬로 이제 3개의 인서션 로케이션을 다르게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라테랄 GT 쪽에 하나를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테레스 마이너 쪽 풋프린트에 2번을 고정하고, 3번은 라테랄 샤프트에 고정한 다음에 익스터널 토크를 재보니까 이 3가지 중에서는 익스터널 토크가 제일 좋은 게 GT의 프록시말 라테랄에 고정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유명한 논문이 많이 인용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도 좀 얘기하는 게 결국에 뭐냐면, 이렇게 좋은 자리에다가 텐던 트랜스퍼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휴메랄 컴포넌트의 라테랄 옵셋이 좋아야 결국에 좀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아지는 게 어떤 라테랄라이즈 컴포넌트의 이펙트인지 텐던 트랜스퍼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이 스터디 보면 좀 명확치 않은 게 있고, 그다음에 요새 이제 LTT가 안 좋다잖아요. LTT 자체가 이제 2016년 에라사 소개에서 나온 좀 썸띵 뮤비 때문에 아직 임상 논문이 많지 않고, 바이오메카니컬 시뮬레이터를 사용한 논문만 있었어요. 22년에. 그래서 보니까 LD, LTT를 이제 익스트라로테이션에 걸고 시뮬레이션을 바이오메카닉스에 해보니까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LTT가 아주 약간 토크가 좋은 것 같다. 근데 이것도 결국에 임플란트의 휴메랄 스템이 얼마큼 라테라이즈가 되어 있냐가 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논문도 있었고요. 이봉근 선생님이 또 이렇게 좋은 결과 보고하신 논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인터널 로테이션에 대한 논문은 거의 없어요. 없는데 에라사 선생님이 이제 21년에 바이오 메카니컬 스터디를 했는데 5개의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러니까 PM을 SSC, LD를 SSP, 그 다음에 LD, SSC, TM, SSP, TM, SSC 5개의 그 트랜스퍼를 갖다가 이게 각각 비교를 하고 인터넷에 모멘트 암을 5가지 측정을 했어요. 이름화를 했더니 이 트랜스퍼의 결과가 다 좋게 나온다. 그래서 LD 트랜스퍼를 인터널 로테이션에 하는 게 임상적으로 아직 확실치 않지만 액티브 인터널 로테이션을 증가시키는 데는 좀 포텐셜한 옵션일 수가 있다라고 보고를 했고, EM에 대해서는 뭐 AB 독션 인터널 로테이션하고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고 패시브 바로하고 스트렝스는 좀 더 있다라고 보고, 어펙팅 팩터에도 논문이 많은데 프라이머리가 결과가 좋고 텐던 트랜스퍼도 이게 우리가 페일드한 경우에 시도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게 별로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서브스케이프 임팩트하고 TM도 되게 중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랜스 옵스레스로 하고 가능하면 본투 몸으로 푸시는 게 좀 더 결과가 좋다는 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제일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저희 텐덤 트랜스퍼를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언컨트롤한 페이션 팩터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결과가 안 좋고 텐덤 트랜스퍼를 해주고 그다음에 프리오퍼레이티브 펑션도 영향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올드에이지 머슬 위크니스의 경우도 예후가 안 좋고 그다음에 수술 후에 팔로우업 할 때 EMG에서 이게 액티베이트 되는지 안 되는지 서전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붙이는 것 뿐이지. 또 여기에 따라서도 예후가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리버 토탈 숄더 할 때 ADTM 트랜스퍼는 클리어 환자, 드라밤이나 홈블로우나 익스트라 레그 사인이 많고 배티가 심한 사람한테 해볼 만한 프로시저고 인터널 로테이션에 대해서 리버스에서 탱크 트랜스퍼 하는 거는 바이오메카니컬리 포텐셜은 있지만 임상적으로는 아직 퀘스천을 하다. 그래서 셀렉티브 페이션트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 의견은 정말 하일리 셀렉티브한 페이션트를 대상으로 하는 옵션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공수해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